포처 대표 조준희,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십견이에요. 오십견 굉장히 많죠.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놀라는 게 있어요. 유착성 관절낭염인데 자기는 충돌 증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떻게 진단 내리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좀 빨리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유착성 관절낭염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안 밝혀져 있어요. 슬프지만 정확한 원인은 안 밝혀져 있고, 약간 호발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 다음 외상의 뒤왕력, 그러니까 좀 다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조직들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단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저한테는 되게 간단하죠. 환자분에게 수동적인 굴곡과 능동적인 굴곡, 그 다음에 수동적인 외전과 능동적인 외전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굴곡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팔을 만세 동작으로 이렇게 펴는 거, 이 동작을 할 때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들어주는 거랑, 환자가 스스로 드는 거를 능동적 굴곡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이 팔을 들어주는 걸 수동적 굴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둘 다 했는데 둘 다 끝까지 못 가고 움직임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 제가 들어도 이 정도, 환자가 들어도 이 정도에서 멈추고 더 움직이려고 하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오십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굴곡뿐만 아니라 외전 동작도 해봐야 되거든요. 팔을 옆으로 도는 동작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죠. 그래서 이 병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통증기. 매우 아파요. 매우.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너무 아파서 환자분들이 이제 와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동결기라고 해요. 점점 굳어지는 거죠. 아픈 다음에 그 다음에 굳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해빙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3년 동안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한쪽만 오면 다행인데 양쪽 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죠. 뭐 밥을 먹을 때도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변을 보고 나서 이제 뒤처리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게 급성기 때 사실 발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이게 병의 코스를 빨리 짧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기를 빨리 발견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급성기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는 사실은 관절강 내에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관절강 내에 정확하게 주사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를 보게 되면 그 관절의 그 간격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관절 안에 정확하게 물을 집어넣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스테로이드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만 넣어줘도 환자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 잠잘 때는 편한 수준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기 전에, 스트레칭 치료를 하기 전에 관절강 내에 물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TPI라고 하죠. TPI를 하게 되면 이제 주사를 막 관절강 내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TPI나 관절강 내 주사를 주게 되면 통증이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편이죠. 이제 스트레칭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가 있는데 청개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개운동. 청개운동인데 뭐냐 하면 누워서 팔을 뒤로 젖히는 운동이에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실습하는 장면을. 그 청개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문지방 운동이 있어요. 문지방에 기대서 외전 운동을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전 동작을 만들어주는 동작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이제 굴곡 운동, 누워서 청개 운동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문지방 운동, 이게 외전 운동. 세 번째가 열중셔 동작으로 하는 내외전 동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슬프지만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요.
유착성 이제 관절낭염, 우리 동결견 또는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병은요, 아픈 게 모여서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아프지 않고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프도록 스트레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빨리 낫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은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적당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런 스트레칭을 가르쳐주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빨리 낫고요. 열심히 하시지 않고 고통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브리스망이라는 치료를 이용해서 하루 만에 좋아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브리스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부작용도 나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처음부터 브리스망 하자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정말 급하시고 또는 내가 직업상 하루 만에 나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뭐 브리스망이라는 그런 치료를 권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관절광내에 빨리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말미에 실습하는 거 3가지 영상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보실게요. 자,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왼쪽 어깨가 만약에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왔다고 가정할 때 제가 항상 깍지를 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깍지 좀 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엘보, 팔꿈치를 끝까지 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편 상태에서 이 팔은 아프니까 힘을 빼시고 오른쪽 팔로 이 팔을 같이 끌어내려서 뒤쪽으로 팔을 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팔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팔을 던지지 않으면 이제 그 억지로 힘을 써서 멈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우리 앞쪽에 있는 대흉근을 써서 이걸 멈춰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운동하고 나서 어깨 관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 앞쪽에 있는 대흉근이나 소흉근이 무리가 가게 돼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팔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시범을 이제 보여주실 건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빠르게 하면 관성이 붙어서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보통 1000개 운동이라고 내리셔도 돼요. 1000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 할 때 100개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총 10회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만 열심히 해도 초기에는 해결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통증기를 거쳐서 동결기를 거쳐서 해빙기까지 가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동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시는 분들은 사실 굴곡 각도가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외회전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회전이 뭐냐면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팔을 이런 식으로 돌릴 때 동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트레칭하는 걸 문지방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지방 운동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지방에 손을 이제 올려놓고 어깨 각도랑 그 다음에 팔 각도가 90도가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픈 쪽의 다리를 앞쪽에 놓고 반대쪽 다리를 뒤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팔은 어깨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몸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멈추세요. 최대한 많이 앞쪽으로 어깨가 나오면서 몸을 돌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깨 앞쪽이 엄청 아프면서 당기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 번 할 때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틈틈이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연속해서 할게요. 자, 바로 써보시고요, 선생님. 자, 왼쪽 어깨가 마지막으로 이제 안 되는 동작이 열중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팔을 가지고 여기 손목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동작을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아픔이 오면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절대 못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계속 해주시고 또 하나 동작은 이 팔을 가지고 이 팔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자, 둘. 끝까지 당겨가지고 아픈 느낌이 오면 거기서 지그시 조금 더 당긴다는 느낌? 이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요것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 번 할 때 10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스트레칭 잘 보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은 왕도가 없어요. 진짜 왕도가 없어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이용해서 안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뭐 그 브리스망이라는 걸 하면 조금 통증은 덜 할지 모르지만 왕도는 없어요. 아픈 게 모여서 완치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단 동결견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아닌데 억지로 운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확진을 받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통증을 보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 다음에 저 같은 가정의학과 중에 통증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꼭 이게 50견이 맞는지, 유착성 관절낭염이 맞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시고 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당하고 좋은 치료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진단명입니다. 진단명.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은 무조건 아픈 게 모여서 낫는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국의 많은 50견 환자분들,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분들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조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